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듣게 된다. 구독자 1000명만 되면 뭔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나도 그게 뭔지 궁금했다. 진짜 뭔가 달라질까 싶어서. 결론부터 말하면 돈은 거의 안 벌었다. 이건 아주 확실하다. 대신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조용했다. 거의 1년 동안 구독자 10명도 못 모았다. 조회수는 부모님 계정 하나, 내 계정 하나, 가끔 실수로 눌린 것까지 해서 대충 그 정도였다. 그러다 플러터 개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는 플러터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기였다. 운 좋게 알고리즘이 한번 반응했고 조회수 2만짜리 영상이 하나 나왔다. 그 뒤로 관련 영상들이 계속 노출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구독자가 1800명쯤 되어 있었다. 숫자만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근데 아무것도 안 달라졌다. 수익은 여전히 거의 없었다. 시청시간 4000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영상들은 전부 짧아서 1000시간도 못 채웠다. 숫자는 늘었는데 통장은 그대로였다. 이럴 때 유튜브는 참 정직하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메일이 오기 시작했다. 영상 잘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광고인가 싶어서 마우스를 잠깐 멈췄다. 근데 읽어보니까 개발 의뢰였다. 신기한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영상 몇 개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 대화를 시작하면 설명을 처음부터 할 일이 거의 없었다. 영상에서 봤던 방식, 설명하던 말투,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상했다. 분명 처음 만났는데 이미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았다. 그래서 몇 번 작업을 하면서 여러 앱을 같이 만들었고 사람도 정말 다양하게 만났다.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가는 과정이었다. 이건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러다 어느 날 출판 관련 메일이 하나 왔다. 플러터 책 집필에 관심 있냐는 내용이었다. 처음에 진짜 스팸인 줄 알았다. 2번 읽고 3번 읽고 나서도 한 번 더 읽었다. 그때 나는 그냥 평범한 개발자였고 하루 루틴도 늘 비슷했다. 그래서 그 메일은 기쁘기보다는 좀 낯설었다. 결국 여유가 없어서 정중하게 고사했다. 그래도 그 메일 하나는 기억에 꽤 오래 남았다. 특강 제안도 있었다. 개발 특강을 해달라는 이메일이 왔었다. 상황이 좀 낯설었다. 매일 책상 앞에 모니터만 보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결국 이것도 하지 않았다. 가끔은 그때 한 번쯤은 해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진짜 아무 일도 아닌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유튜브 하시냐고. 개발 영상 보다가 알고리즘으로 나왔는데 목소리와 얼굴이 비슷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고 했다. 집에 가는 내내 얼굴이 계속 뜨거웠다. 별일이 아닌데 사람은 이런 데서 괜히 민망해진다. 구독자 1000명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돈도, 불안도, 미래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다. 영상을 올릴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고 말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됐고 대충 올리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한번 겪었으니까. 지금도 이걸 왜 하나 싶을 때도 있다. 그래도 아직은 그만둘 이유보다 올릴 이유가 조금 더 많다. 아마 내일도 영상 하나를 만들고 있을 거다. 조회수는 잘 모르겠고 구독자는 그대로일 수도 있다. 그래도 업로드 버튼은 아마 또 누를 것 같다. 이상하게도 그게 익숙해졌다.